음악적인 양식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 두 번째로는 이런 그 발라드, 트로트, 락, 민요 이런 노래들의 그 비율상으로 보면은요 제일 많은 게 발라드, 그 다음에 락, 트로트, 민요 이런 수로 나타납니다. 제일 많은 게 이제 발라드가 한 40% 이상, 그리고 락이 한 30% 이상, 트로트가 한 14% 정도. 우리나라 대중 가수 중에서 트로트가 제일 많은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다양하고 또 그 비율이 상당히 넓게 퍼져 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이제 전기에는 이런 발라드나 트로트나 락이나 민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골고루 이렇게 나타나다가 이제 후기로 갈수록 이분의 노래 중에서는 주로 락과 발라드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초기 이런 이제 모색기에는 여러 가지를 해보다가 나중에 가면 이제 발라드하고 락의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의 본령이 그러니까 락이나 발라드가 아닐까.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중요한 건데요. 이분은 여러 가지 음악 양식들이 있지만은 그걸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자기 음악적인 표현을 위해서 그것을 다시 해체하고 재구성한다. 이러한 양식적인 다양성과 그 탈양식적인 이런 그 특징을 이 비평가 강헌 씨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의 이런 특징을 바다와 같다.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이제 그렇지만 자기 색깔을 잃지 않는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런 말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런 특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조용필 씨 음악을 이해하면은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요 말에 대해서 조용필 씨가 한 말이 있어요. 이 사람 스스로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나만의 패션을 추구한다. 노래가 바뀌면 내 스타일도 바꿔야만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제한을 받지 않는 자유스러운 음악의 양식을 추구하고 싶다고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스타일이든지 그 스타일은 그 시대가 지향하는 시대적인 양식으로 이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선시대 대표적인 시 양식이 뭐죠? 시조. 시조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 예술이 지향하는 방향이 있으니까 그 방향을 향해서 자꾸 이렇게 문화적인 양식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게 만들어진 거죠. 이게 오늘날의 시대를 지배하는 양식이 있을 텐데 그건 이제 시대가 지나가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이제 그렇지만 그런 방향을 지향한다. 이게 이제 조용필 씨의 양식적인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분이 어떻게 이런 정한과 신명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인 노래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정을 뜨고 몸만 가니 눈물이 나네. 아무렴 그렇지 백년 사자는데 웬 성화요. 좋습니까? 네. 이 노래는 우리나라 전래의 그 정한의 음악어법을 잘 계승한 대표적인 노래인데요. 이것을 그냥 모방적으로 계승한 것이 아니라 조용필 씨는 대단히 창조적으로 이걸 변형한 점이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이제 그 예를 몇 가지 점을 본다면은요. 우선 그 성음 보이스 면에서는 이게 서울 경기 민요인데요. 서울 경기 경제 이 경조 창부 타령조를 바탕으로 하지만은 이 전라도 육자백이라든가 또 판소리 성음 같은 것을 여기다 융합했습니다.
이제 이걸 경제로 부르면 한마는 이 세상 행정은 이마 이렇게 할 텐데 다르잖아요. 한마는 이 세상 이건 다르거든요. 창법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창법 면에서는 또 전라도 이런 판소리 같은 데서 나오는 밀고 댕기고 또 이게 조이고 풀고 하는 게 있어요. 뭐 꺾고 달고 나가는 이런 거 이제 그런 걸 많이 이 사람이 구사해요. 여기서 흉내를 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 이러한 그 성음이나 창법은 나중에 이제 간양록이라든가 미워 잊으라면 잊지요 있잖아요. 또 황진이 같은 걸로 이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얘기 하나 있어요. 이 한오백년을 이 송창식 씨가 한번 들어본 얘기인데요. 둘이 이제 정동극장에서 같이 공연을 하기로 해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화장실에 가서 잠시 일을 보려고 하는데 조용필 씨가 한오백년을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여기가 사라져가지고 바지를 얼른 올리고 도로 가서 무대 뒤에 가서 몰래 들었다 하는 얘기가 이게 당대 그 최고 이런 그 가수 최고의 그 성음을 구사하는 가수도 그랬다는 정도니까 이분의 그 후천적인 허스키 보이스라든가 그 성음상의 어떤 또 창법상의 대단히 탁월함은 있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용필 씨 보고 사람들이 타고난 청구성을 타고난 사람은 이미자 씨고 또 조용필 씨는 노력하는 가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노력받고 되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이분은 여러 가지 그 타고난 것과 후천적인 트레이닝이 동시에 잘 융합된 가수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강원도 아리랑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노래는 원래는 이게 강원도 아리랑이라고 해가지고 이 매나리 쪼로 부르는 거예요. 슬프게 목으로 빼는 거. 열라는 콩팥 즈년이 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노래를 들으실 때 그런 느낌이 듭니까? 안 들죠? 그걸 이제 해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비슷한 거는 이제 전라도 육자배기 쪼인데요. 말하자면 열라는 콩팥 즈년이 이렇게 하겠죠 이제. 그 육자배기 쪼가 되는데 그거 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만 갖고는 이제 또 안 된다고 생각했는가 봐요. 그래서 바꿔가지고 완전히 아까 하는 식으로 그건 이제 뭐죠? 락 아리랑이에요. 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매나리 쪼, 그 다음 단계 이제 전라도 육자배기 쪼, 그리고 현대의 락 쪼로 갔다. 이건 뭐냐면은 조용필 씨라는 사람이 전통을 계승할 때 그냥 한 게 아니라 아니 이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그러한데 이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그 복잡한 해체와 재구성의 과정은 그가 추구한 그 전통의 현대적인 재창조 작업이 얼마나 복잡한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그를 고려한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 중요한 이유는 그가 사는 시대가 결코 민요가 지배하는 과거가 아니라 대중음악이 지배하는 현대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실천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또 스스로 찾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런 스스로 이런 전통을 바탕으로 해서 스스로 이제 창작하고 노래 부른 그런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국 땅 상경이면 밤마다 잔소리고 어머니 한순지